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해인의 민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박 55일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3억을 들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 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췄습니다. 이제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묵시적 갱신이 법정 갱신이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은 2년 맞습니다. 니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원칙 2년이 되는데 이때 임차인만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못하는 거죠. 디귿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사람이 바뀌었네요.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가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는 거죠. 시험에 두 개 잘 나옵니다. 자, 리을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 갑이 제3자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 을은 제3자 양수인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임차인 을이 대항력권 취득했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됐죠. 그럼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즉 매수인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임차인 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죠. 그래도 2년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을은 2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갑이 아니라 을이죠. 임차인 을만 1년으로 정했잖아요. 그 정한 1년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을만 선택할 수 있죠. 을만 약정기간 1년이나 법에서 인정한 2년 둘 중에 하나를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할 수 없는 거죠. 디귿 임차인을이 이기죠. 이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때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죠. 돈도 안 낸 사람 법에서 갱신 안 해줍니다. 돈은 잘 냈어야 돼요. 리을 X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을이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행을 하는 거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난 후죠.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단독으로 신청하죠. 다음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했죠. 그래서 이때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주택을 을이 임차했어요. 그래서 을이 보증금 지급했고 을이 주택을 점유합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 을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이게 서로 동시행인데 을은 목적물 반환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럼 임대인 갑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근데 보증금 안 주네요. 이때 을은 크게 세 가지 권리행사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 받았죠. 그래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차가 끝나서 을이 나가야 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한 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을은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권리가 등기로 공시되니까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이 이사 나갔잖아요. 그럼 갑은 온 천하에 공시돼요.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공시되니까 갑이 쪽팔려서 야, 보증금 줄 테니까 빨리 임차권 등기 말소해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너부터 돈 내놔. 갑이 무슨 소리야? 동시행해야지. 이게 동시행입니까?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임대인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죠.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이행으로서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다시 아까 그림 맞죠?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를 나갔어요. 그럼 저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이 주택에 들어온 임차인이네요.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 상관없대요. 경매 나오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대요. 근데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왜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잖아요. 그 이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이거 만약에 해준다고 가정하면 갑소유 주택 아파트가 방이 4칸이에요. 방이 4칸이면 갑의 친척 4명이 가짜로 짜고 소액으로 4명이 돌아버리면 이 4명이 을보다 최우선 변제 다 받아가 버리면 그보다 선순위 을이 선순위죠? 을이 보증금을 모두 다 못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근데 그냥 우선 변제는 해줘요. 그냥 우선 변제는 순위에 따라 받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을이 먼저 받고 임차인 나머지가 나중에 받으니까 선순위 을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최우선 변제 안 해줘요. 그냥 우선 변제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공시가 되잖아요. 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은 굳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줍니다. 왜 그래요? 내 권리가 등기로 공시되니까 제3자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3자가 모르니까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3번. 갑은 을소유 주택이죠? 을소유 주택에 관해서 갑이 을과 보증금을 3억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차 갖췄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 치르겠습니다. 다음 병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다음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네모를 잘 보세요. 먼저 빨강색 누구 소유 주택이죠? 을 소유. 다음 파랑색 임차인 갑이 임대차 계약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차 갖추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 색깔별로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자, 옳은 겁니까? 자, 박스의 기억.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죠.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단 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니까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임차인 갑이 2020년 3월 15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그럼 대항요건을 상실했네요. 그러더라도 대항력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습니다. 디귿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이행이죠.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그래서 동시행이 있다가 틀렸죠? 동시행 아닙니다. 리을 경매가 2020년 2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후손이죠. 그럼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니까 자기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병보다 갑이 더 선순이었죠. 갑이 확정일자 먼저 거쳤잖아요. 그래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죠. 정답이 4번입니다. 다시 대항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즉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죠. 그럼 대항력 가출할 시기는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한다 했죠. 양수인 등기, 즉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할 수 있고, 한편 경매에서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죠.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끝까지 대항력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판단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매매에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일단 주택이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차권 취득하는데 이건 채권이죠. 근데 우리 1년 사용했는데 갑이 병에게 X를 팔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신소유자 병이 임차인 을에게 나가 그래요.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원칙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을이 가지고 관리 채권이죠. 채권은 계약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럼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죠.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나갈 때 3억을 갑, 임대인 갑에게 가는 거죠. 이처럼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같은 말이 양수인병은 임대인 갑이나 또는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X가 5억이라면 병은 5억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럼 갑이 병에게 받은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을 내주고 을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을은 대항력 없다. 병은 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이라 대항력 없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어요. 첫째,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갑소유 X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이제 주택임대차였죠.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으로 즉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한편 갑소유 X부동산이 상가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임법에서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시간적 첫 번째 먼저 대항력을 취득해서요. 그때 병은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 또는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안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을은 나갈 때 갑에게 준 3억을 이제는 갑이 아니라 양수인 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이제 5억짜리를 2억에 사야겠죠. 이처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매는 달라요.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 X 부동산에 제일 먼저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거친 임차인 을이 있다 해보세요. 이 임차권이 을은 갑과 계약했죠. 계약한 2년에 갑에게 보증금을 3억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이 을들이 있고 세 번째 저당권자 B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병에게 이 부동산이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옵니다.
그럼 병이 이 을들에게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을들이 빨랐으니까 시간이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나갈 때 병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차권자도 2년 안 쫓겨나죠.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3억을 병에게 받습니다. 그럼 이제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한다 했죠.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B가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이제 1번인 말소기준 권리라 그 밑으로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순이 을들, 대양록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이 을들 3명은 다 쫓겨나는 거죠. 이 을들은 대양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말은 양수인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에 제일 먼저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대양력 갖춘 임차권자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 A, 근저당권자 B가 나왔는데 후순위 B가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경락받습니다. 경락인이 을들에게 다 나가 그랬죠.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대항할 수 있죠. 왜냐하면 권리분석하면 2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그 밑으로만 소멸되고 1번은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을들은 안 쫓겨난다. 그리고 그 중에 전세권자는 나갈 때 경락인 병에게 전세금 받고 나가죠. 임차권자 을도 2년간 안 쫓겨나죠. 그리고 나갈 때 보조금 3억을 경락인 병에게 받고 나갑니다. 이처럼 이 을들은 다 살아남으니까 이 을들은 경락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은 경락인 병은 갑치를 승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경매는 항상 말소기준 원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 이게 이 을들은 대항력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대항할 수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갑소유 주택에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을은 아직 보증금 3억을 갑에게 받을 수 없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3억을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을 갚지 않자 병이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자, 그럼 병이 보기에 을은 내 채무자고 이제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할 채무자고 을은 보증금 받을 채권자입니다. 근데 병이 그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 3억 내줄 또 채무자입니다. 그 자를 제3채무자라고 했죠. 제3채석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이 정에게 매매가 돼서 정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을은 대항력 있죠? 그럼 아까 대항력 있다가 상단에서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수인 정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 지위를 양수인 정이 승계합니다. 그럼 가압류 채권자 평도 이제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갑에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갑의 모든 지위를 양수인 정이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은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가 매매죠. 매매하여 있다. 자, 그럼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먼저 갖췄죠. 그리고 매매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병 등기보다 을의 대항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병은 임대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었죠. 자, 틀린 겁니다.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면한다죠. 이제 병이 다 승계했잖아요. 면한다. 니은 임차주택 양도 매매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맞았죠.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디귿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맞습니다.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이 을에게 내줘야 되죠. 리을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런 걸 양도담보라 하죠. 그럼 양도담보가 있으면 성질은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왔더라도 병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병에게 저당권 설정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라 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돼요. 자, 그 뒤에 심표 뒤에 갑이 소유자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갑이 임대인 지위가 있습니다. 틀린 거의 정답은 1번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주인법을 계속 공부했죠. 자, 다음 민박 시간에는 상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민박을 끝까지 즐겁게 즐기세요. 감사합니다.